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리셨던 모하비의 사전 계약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면 모하비에서는 어떤 사실이 유출이 되었고 또 어떤 점이 새롭게 적용되었는지 모하비 더 마스터 카페에서 유출된 사진을 이용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사진들의 출처는 모하비 더 마스터 카페입니다.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곳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다시피 데이라이트가 세로로 들어옵니다. 세로로 6개가 들어오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3개가 깜빡이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상향등과 하향등 모두 LED 헤드램프인 풀 LED로 점등이 됩니다. 리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이용하여서 굉장히 전면부와 엄청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깜빡이랑 후진등이 전구인 거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듀얼 트윈팁 데코 가니쉬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듀얼 트윈팁 데코 가니쉬 같은 경우에는 가짜 머플러의 조금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짜 머플러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거를 뭐 가짜 머플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듀얼 트윈팁 데코 가니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 스퍼터링 휠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기본형 트림에는 18인치 전면 가공 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 출력 같은 경우에는 260마력에다가 57.1토크를 자랑을 합니다. V6 엔진에다가 3.0L 디젤 엔진이니까 확실히 2.2L 디젤 엔진 202마력에 45토크 정도 되는 엔진과는 토크나 출력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비교한 게 여기 옆에 있는데요. 모하비 3.0 디젤 같은 경우에는 8.7초의 제로백을 자랑하고 팰리세이드 디젤 같은 경우에는 10.5초, G4 엑스턴 디젤 같은 경우에는 11.8초,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8.2초를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익스플로러 3.5 가솔린에 비해서 모하비 마스터피스 3.0 디젤이 조금 느린 겁니다. 80km에서 120km, 그러니까 추월 가속은요, 추월 가속 같은 경우에는 모하비가 5.7초, 팰리세이드가 7.4초, G4 엑스는 9.6초, 익스플로러가 5.8초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하비가 이 4대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가 지원되고요. 운전자가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커스텀 모드 혹은 인디비주얼 모드 같은 경우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터레인 모드라는 것이 제공이 되는데요.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파트타임 4륜 구동이 아니라 이제 올타임 4륜 구동에 적용되었다 보니까 이런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일지 12.3인치일지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갔었는데 실제로는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팰리세이드도 지원하고 모하비도 지원을 하고 음성인식 공조대화 장치는 이제 모하비에 들어간 기능입니다. 시원하게 해줘 라고 말하면 에어컨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또 에어컨이면 별 쓸모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총 15개의 스피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피커가 15개이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엔진음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반대 파장을 쏴줘서 소리를 정화해주는, 소리를 감쇄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3.0 디젤 진동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소음까지 잡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K7 그리고 K9과 동일한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형 트림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장착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모하비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대기아차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파워 테일게이트, 그 중에서도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트렁크가 완전히 열렸다, 완전히 닫혔다 하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열림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 운전자 혹은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트렁크가 완전히 열렸을 때 손이 안 닿아서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높이를 조금 낮춰서 짐 실는 데는 문제없이 대신에 키가 작더라도 운전자 손은 잘 닿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 어린애가 갑자기 트렁크 닫히는데 머리를 집어넣는다든지 손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개폐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놓으시면 그런 식의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어느 정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기청정 모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 모드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에어컨 필터랑 만나서 고성능 에어컨 필터와 클러스터 이오나이즈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필터한다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차종에 적용되었고,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을 붙여서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이 기존에는 유압식 스티어링 휠이었는데 C타입, 그러니까 칼럼 타입 MDPS로 바뀐다는 설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결국엔 RMDPS로 변경이 되어서 출시되었습니다. RMDPS가 적용된 만큼 모하비만큼은 정말 고급차다라는 걸 제대로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계약을 하고 있는 만큼 가격도 공개되었습니다. 플래티넘 트림 같은 경우는 4,700만원에서 4,750만원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이 5인승이고 6인승과 7인승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양이나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걸 보면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차동기어 잠금장치, 그러니까 LD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터레인 모드,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안전사양이 강화가 됐습니다.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에어백이 9개 들어가 있고요. VSM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이렇게 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석 시트벨트 리마인더가 들어있어서 모든 좌석에 시트벨트를 착용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인조 가죽 시트 같은 건 아니고 천연 가죽 시트로 마련이 되어 있고, 옵션을 조금 높이면 나파 가죽 시트가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실내등 같은 경우는 LED로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고, 1열 파워 시트, 1열 전동 시트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2열 열선 시트,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모두 지원된다고 합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도 기본 적용되고,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시스템들도 다 기본 적용됩니다. 이쯤 되면 기본 적용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팰리세이드 풀옵션이랑 모하비 기본형이랑 붙여놓으면 굉장한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지금 플래티넘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은 썬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팩, 렉시콘 패키지, 20인치 스퍼터링 휠과 타이어인데요. HUD 팩이랑 렉시콘 팩을 살펴보시면, HUD 팩은 말 그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220V 인버터, 윈드실드 차음 글래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렉시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사운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후석 취침 모드된 대화 모드,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이지 억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도어 트림 인조 가죽 감싸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상위 트림인 마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상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0인치 스퍼터링 휠이 기본적으로 달리고, 슈퍼비전 클러스터, 그러니까 12.3인치짜리 계기판이 기본 적용됩니다. 퀼틱 나파 가죽 시트, 그러니까 기본 천연 가죽에서 나파 가죽 시트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인조 가죽 감싸기와 3D 패턴 무드 램프라고 한다면 주석 크래시 패드 상단에 적용되는 이제 무드 램프입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마스터즈부터 기본 적용되고, 메모리 시트 역시도 마스터즈만 기본 적용됩니다. 운전석 이지 억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 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220V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에서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택 가능한 옵션은 렉시콘 패키지입니다. 렉시콘 패키지 마스터즈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5 스피커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후석 취침 모드엔 대화 모드가 끝입니다. 6인승과 7인승의 차이도 있습니다. 먼저 5인승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세단처럼 앞좌석에 2개, 뒷좌석에 3개의 시트가 장착이 되고요.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 2개, 뒷좌석 2개, 3열 2개, 이렇게 총 3열 좌석에 6개 의자로 마련이 됩니다.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2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총 6개 시트가 3열 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열 독립 시트가 적용되는 만큼 팰리세이드처럼 열선과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장착됩니다. 3열 USB 포트도 장착이 되고요. 후석 에어컨이랑 히터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7인승 같은 경우에는 그냥 232 배열이고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데, 국내 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소화기가 장착되어야 한다는 법이 있어서 7인승에만 소화기를 넣어줬습니다. 외장 색상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 화이트 펄, 스틸 그레이, 리치 에스프레소,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오로라 블랙 펄이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스틸 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출고까지 한 달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실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블랙 인테리어,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 그레이 인테리어가 장착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레이 인테리어는 사진이 안 나와서 어떨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차등을 둔 게 아니라
전 트림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옵션인 튜온 패키지도 나와 있습니다. LED 라이팅 패키지라고 해서 테일게이트 램프, 도어 스팟 램프, 번호판 램프, 풋 무드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플래티넘과 마스터즈 둘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알콘 브레이크 플러스 20인치 블랙휠 같은 경우에는 알콘 브레이크, 하이브리드 디스크 패드, 20인치 블랙 도장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티넘에는 세모 마크가 쳐져 있는데요. 세모가 쳐져 있는 이유는 20인치 휠을 장착하지 않으면 알콘 브레이크를 장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정 휠도 20인치가 껴져 있어야지 20인치 블랙 휠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겁니다. 20인치 블랙 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0인치 블랙 휠만 장착하는 옵션이라서 가격은 알콘 브레이크 패키지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할 거면 알콘 브레이크까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역시도 플래티넘에서 20인치 휠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블랙휠로 또다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플래티넘에는 세모 마크가 쳐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하비 더 마스터 사전 계약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